자, 그렇다면 먼저 네. 현미 소고기 밥부터 네.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먼저 현미가 그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될 그런 작곡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속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오래 불리지 마세요. 현미가 겉껍질도 많고 이게 덜 벗겨낸 거라서 섬유질도 많지만 너무 오래 불려놓으시면요. 전해질이 풀어져서 겉은 딱딱하고 안은 물러요. 그래서 밥맛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0분 정도만 식혀놓으신 다음에 그냥 체에다 바짝 건지세요. 그런 다음에요. 이거를 30분 건져놨다가 1시간 정도만 다시 물에 담그는 거예요. 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네. 그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담궈놨던 그 물 가지고 밥물을 지을 거예요. 거기에 쌀눈이나 이런 성분들이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째 건져 올렸다가 다시 담글 때 물로 이제 밥물을 지으시고요. 불리는 정도가 지금 아주 적당히 불려졌어요. 네. 요런 정도. 뽀드득한 요런 정도. 뽀드득하면서 촉촉함이 있네요. 그렇죠. 네. 요런 정도로 불려놓으신 거 우선 밥을 지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밥을 지을 텐데요. 요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밥을 지으실 때요. 물론 저희들이 요새 전기밥솥에 늘 밥을 해서 정확한 양을 좀 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밥을 할 때요. 처음부터 물을 부으시지 마시고 진짜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달구어진 요 토기 그릇 위에다가 쌀을 이렇게 펴놔요. 이렇게 한 다음에 현미라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요. 이거를 거의 동량 정도 되게. 물이 조금 부족해요. 1대1 비율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 1대1 비율 정도로 이렇게 물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정도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통 120%의 물을 넣죠. 예. 이거는 100%에서 한 고루 바짝 이렇게 붓잖아요. 이렇게 넣었다가 이걸 딱 덮어서 끓어오르면 그때 다시 물을 맞춰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낮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단한 뜨겁질이 끓어올랐던 데에다가 물이 더 들어가니까 탁 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네. 밥을 지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가 좋을까요? 이게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인데 저는 4인분 정도 밥을 하면 네. 이런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15분 끓이죠. 정도? 중간불에서. 네. 그런 다음에 물 분 다음에 10분 정도.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는 동안에 저는 네, 동안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오늘 소고기 재료를 할 거예요. 자, 우선 가을이니까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요리하는 게 선생님. 네. 내가 즐겁고 재밌게 하면 네, 맛도 맞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자, 요거 할 동안 저는 소고기를 좀 특시게 찢어주시면 네. 소고기 좀 썰을까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앞다리살. 크기로? 네. 전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기름이 적은 그런 고기로 가죠. 그냥 한 입 크기로만 쑥쑥 썰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 양념 하지 마시고요. 요걸 여기다 두신 다음에 기름을 조금 넣고요. 네. 달구어진 팬에다가 기름을 조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팬에다 놓으시고요. 거침이 없으시네요, 선생님, 정말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편안하게. 되죠. 뭐 우리 식구 먹을 요리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해보고 맛이 덜하면 네.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아무 양념도 안 해요, 저는. 밑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네요. 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그래서 고기의 맛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고기를 50% 정도 제가 익힐 거예요. 하실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나달나달 풀어가면서 같이 하죠. 이때 안 풀면 고기가 좀 덩어리져서 덩어리지죠. 맞아요. 네. 이제 요리 고수가 되겠어요. 이제 저보고 대가라고 하지 마시고 네. 이특 씨가 이제 아주 대가 되시겠어요. 저 요리 꿈나무예요, 선생님. 아직도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저한테 잘하시는데? 요리에 대해서 좀 막 이렇게 네. 요리 어렵지 않아? 귀찮지 않아?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요리는 운전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너무 좋은 비유다. 우리가 운전 네. 처음 할 때 얼마나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운전을 쉽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저기 양념을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는 같이. 네. 이제 양념해요. 마늘 좀 넣으시고요. 자, 간장. 오늘 제가 이건 아이들 좀 좋아하라고 우스타 소스. 우스타 네, 소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청주. 청주. 네.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 소고기 요리 생각을 하면 대부분 뭐 밑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따로따로 하는 걸 봤는데 네. 지금 한 번에 다 해주시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볶아요. 네. 자, 이제 팽이버섯 좀 주시겠어요? 네. 그만큼만 넣을까? 네. 네. 너무 팽이는 조금 익은 다음에 고기가 약간 분홍색이 조금 보이는 정도에서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여기다가 메추리알까지 메추리알래 이렇게 넣죠. 이 현미밥이랑 같이 이제 먹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고기를 너무 다 익은 다음에 버섯을 넣으면요, 고기가 질겨지죠, 단단해지죠. 그래서 연분홍색이 이렇게 살짝 남아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볶았어요. 이제 이렇게 밥이 되는 동안에 우린 이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후추를.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생강을 좀 넣을 거예요. 아, 생강을요? 네, 가을에는 일부러라도 생강을 좀 드시는 게 좋죠. 감기 예방도 좀 그렇죠. 되고. 그래서 생강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요즘 햇생강이라 썩 맵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생강향을 좀 주라고. 먼저 들어가게 되면 향이 다 죽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참기름. 마지막에 아. 이렇게 넣죠. 다 됐어요. 다 됐나요? 네, 참기름을 넣으시고는 불을 오래 켜두지 마세요. 네. 열이 가해지면 참기름은 산성화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옛날 어른들이 나물 무친 맨 마지막에 넣는 게 그런 이유. 참기름. 네. 자,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밥이 됐죠. 밥이 이렇게 잘 됐어요. 어머나. 이렇게 된 요 밥을 제가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밥이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잘 된 밥을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좀 담으세요. 어. 밥을 이렇게 해두시고 볶아놓고 식구들이 올 때마다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김이 나는 요 밥에다가 지금 해놓은 요거를 아, 이거구나. 같이 버무리는 거죠. 아.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세요. 국물도 살짝 요렇게. 네. 버무리겠습니다. 네, 버무리세요. 오.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네. 완성 접시를 또 후다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세요. 네. 여기서 간을 보시고 네. 혹시 간이 부족하면 이제 간장을 좀 넣으시면 되죠. 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아이들 반찬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밥을 주면 아주 그냥 골고루 버섯도 그렇죠, 먹고 예.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메추리알을 하나씩 넣어주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밥보다는 고기가 많게.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을철의 별미예요. 밥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볶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간은 다 보셨으니까 네. 위에다가 이렇게 파를 이렇게 뿌려주면 되죠. 끝났어요.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 혼자 사시는 분도 되게 좋은 그러니까요. 메뉴죠. 자, 이렇게 해서 현미 소고기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소한 현미 소고기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촉촉한 연어 버터구이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다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예. 연어가 오메가3가 많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또 이렇게 그 토마토들은 라이코펜하고 만나면 비타민이 훨씬 생성된대요. 그래서 연어 할 때 이 토마토는 아주 좋은 단짝 친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토마토 넣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우선 토마토를 좀 저는 십자로 칼집을 넣어서요. 이렇게 좀 벗겨놨어요. 껍질을. 예. 껍질이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지만 kop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이들은 입에서 뱉어내게 되잖아요. 입에 그래서 걸리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벗겨놨어요. 그냥 10십자 넣으셔서 끓는 물에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잘 벗겨지잖아요. 네네네, 잘 벗겨져요. 이 토마토 껍질이 네. 다 먹다 보면은 아침에 먹으면 네. 저녁 때 그 입 맞아요. 안쪽에 껴있죠. 껍질이 하나 끼어 있어서 손가락 넣어서 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손가락까지. 예. 맞아요. 아, 네. 하지만 이 토마토가 네. 그렇게 건강하답니다. 아이, 맞아요. 그럼요. 이 토마토는 뭐 신이 주신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 이탈리안 속담에 토마토가 붉어질수록 의사의 얼굴이 붉어진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하고 비슷한 우리나라에는요. 네. 감나무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빨개진대요. 환자가 없어서. 환자가 없어서. 네. 자, 그리고 저 이제 이렇게 토마토 해놓고요. 네. 연어가 조금 잘라야겠어요. 지금 너무 커서 네. 조금 잘라볼까 봐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먹을 정도로 좋은 그런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식구면 이런 건 네 토막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소금을 좀 먼저 뿌리세요. 자, 뿌려놓으시고요. 요거를 이제 이게 생선을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요 안에서 기름이 나오지 막 부서져요. 그래서 요렇게 오일을 좀 발라놓으면 이거구나. 네, 이게 쫀득해지는 방법이죠. 우리 스테이크 구울 때 고기도 마찬가지. 저 집에서 연어 한번 굽다가 네. 연어가 가루처럼 다 부서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오일을 좀 발라놓으세요.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어 껍질도 가능하면 드세요. 연어 껍질에 아주 좋은 오메가 9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오메가 9? 네, 그러니까 이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을 듯해요. 팬을 먼저 제가 달궜어요. 네네. 여기다 올리브 오일 좀 주시고요. 네. 거기다 자 먼저 올리브 오일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 거를 네. 자, 이게 껍질 있는 쪽이 바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 쫙 수축되는 거 네. 보이시죠? 이렇게. 오. 네. 쫙 흘러들죠? 네. 자, 이렇게 넣고. 구울 때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타니까 네. 이렇게 좀 넣으시고 처음에는 뚜껑을 덮지 마세요. 뚜껑 덮지 마시고 그냥 수분을 좀 날리면서 구워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제가 뚜껑을 덮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 뚜껑을 잠깐 덮을게요. 이렇게 익는 동안요. 프라이팬이 하나 더 있으면 네. 제가 토마토를 더 좀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넣을까요? 네, 마늘 넣죠.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요. 팬이 차가울 때부터 넣어서 향을 우려내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마늘이 확 타버려서 그쵸. 제 향이 녹여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운맛이 가시도록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연어가 맛있게 굽고 있는데 네, 네. 이거 몇 분 정도 이렇게 그냥 두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둔 다음에 네. 다시 또 돌려서 한 3분. 아. 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늘이 향이 이제 나면요. 날 때? 여기다가 아. 토마토 넣죠. 토마토는 열을 또 가열하게 되면 네, 더 영양 좋죠. 성분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게 비타민의 종류인데요. 그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아하, 아우. 기가 막히다. 연어는 이색이 나야 더 그럼요. 멋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 여기서 지금 하실 때 여기다 지금 버터 아까 제가 갖고 있었잖아요. 네. 요걸 여기다 녹이세요. 아. 녹여서 이거를 자, 이렇게 녹인 거를요. 위에다 끼얹으세요. 이렇게 끼얹으세요. 오. 이렇게 끼얹으세요. 끼얹어 가시면서 요걸 구울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네. 연어 버터구이네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브 오일을 조금 먼저 준 다음에 요건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버터를 녹여가며 구우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버터는 약한 불에서 또 지방이라 빨리 타니까 타져요. 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 네. 애들이 어릴 때 밥 잘 안,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네. 그럴 때 토스트를 이제 버터를 막 녹여서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 같은 거 해주면 네. 그렇게 좀 엄마 무슨 맛이야? 무슨 냄새야? 아. 좀 뛰어오더라고요. 네. 고준용 셰프님이시죠? 아니요, 그 오빠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뭐 너무 잘 먹지만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옆에 한 번씩만, 옆쪽도. 한 번씩만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아주 한 번씩만. 근데 이것도 두껍다 보니까 네. 이거 겉에만 익었다고 해서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뚜껑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도 이제. 여기다가 간장. 간장을 조금 넣을게요. 간장을? 네.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어. 이거 맛있어요. 얹어주면서. 이것도 일반 소고기 스테이크 굽는 것처럼 마지막에 약불로 싹 네, 해주면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안에까지 다 이제 이렇게 열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다 후추 좀 넣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 집에서 지금 좀 남은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하시는 토마토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방울토마토 단맛이 많아서 네. 간장보다는 소금을 쓰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 연어에는 네. 따로 소금 간은 했지만 네. 후추는 안 했거든요. 후추 안 했어요. 일부러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만 하셔서 네. 너무 후추를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연어는 연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래서 후추 쓰지 않아요. 대신 소스에만 썼죠. 이게 열이 가해지면 너무 다 녹아버리면 그냥 부드럽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숟가락으로 뚝뚝뚝뚝 한 1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완성 네. 접시를 네, 네, 미리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먼저 갈까요? 네. 여기 소스에 먼저 가야 돼서.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소스를요. 정말 간단해요. 네. 마늘 향을 내서 볶은 소스에다가 그냥 간장만 넣었어요. 후추하고. 별다른 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마늘 향이 네. 사실 마늘은 나중에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어요. 이게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여열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자글자글자글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지금 뚜껑 덮어뒀죠. 이게 그야말로 뜸을 들이는 거. 네, 네. 약간 레스팅이라고 하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고주영 셰프님한테 배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렇게 다 하고 스테이크를 놔두는 게 레스팅이다. 아, 또 아는 척 했구나.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사실 껍데기가 뒤집어지도록 놓으면 더 예쁜데 네.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 그럴 때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냥 어린잎 이렇게 해서, 채소를. 네, 어린잎 채소를 이 소스를 사실 지금 뜨거울 때 놨지만 네. 이렇게 뜨거울 때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보통 식히고. 네, 한 김 식혀서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샐러드를 같이 소스에다 같이 적셔서 이렇게 먹게 하죠. 이거 너무 예뻐요.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도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어 버터 구이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식탁만 봤을 때는 정말 한 끼 푸짐하고 내가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들어지는 요리인데요. 바로 현미 소고기밥과 연어 버터구이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미 소고기밥부터. 현미 자체는 또 소화가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밥이랑 소고기랑 버섯, 메추리알까지 같이 해서 재미있죠, 맛이? 네. 지금 입안에서는 버섯, 고기, 메추리알이 잘 씹히는데 네. 근데 메추리알이 딱 들어가니까 메추리알 씹히면서 그 안에 노른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들이 버섯이랑 소고기를 한데 묶어주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이특 씨 드시니까 조금 덜 간을 했지만 조금 더 집에서는 간을 조금 늘리셔도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저처럼 연한 간으로 제가 드린 레시피대로 하시면. 차라리 이렇게 드신 다음에 여기다 김치라든지 또 함께 네, 만들어준 맞아요. 연어 버터 구이를 네. 드시는 게 좋지. 네. 요즘에는 뭐 소금량, 설탕량들이 좀 많아서 그럼요. 건강에 네. 적신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드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애들도 잘 먹죠. 자, 그럼 이어서 이 연어 버터 구이. 네. 이 배 쪽으로 잡수시면. 이쪽은 네. 소스랑 얹어서 그렇게 드셔보시면. 소스 껴서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사실 연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맛을 내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후추 간을 안 하셨는지 여기 함께 만들어주신 소스를 먹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 마늘 양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의 간은 필요 없죠. 네. 왜냐면 후추도 향을 내주는 그 일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충분히 연어에서도 향이 나고 토마토에서도 토마토와 그 마늘 향이 같이 나니까 충분한 풍미가 넘치는 향을 맞아요. 느낄 수 있기 네. 때문에 후추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구워주실 때 올리브를 이렇게 발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씹으니까 연어에서도 육즙이 나오지만 그 올리브의 부드러운 또 어떤 그 향과 그 기름의 느낌이 네. 씹는데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맞아요. 그리고 육즙이 그 오일에 갇혀서 바깥으로 빠지지 맞다. 않아서 더 부드러움을 주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토마토도 맛있지만 아까 토마토를 막 으깬 게 아니라 터벅터벅 네, 해줬잖아요. 네, 네. 토마토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와, 이게 여러 가지 맛을 또 함께 느낄 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요거 한 좀 떠서 밥 위에 올려서 소금 현미밥이랑 드셔도 맞아요. 최고의 건강식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로 행복을 늘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규 샤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